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도 Y도 아닙니다. 바로 흥광 미니 EV라는 차종입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자동차의 대변혁기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긴 주행거리 0에서 100km까지 가속 성능, 실내 공간의 다용도성, 커넥티비티 기술,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각자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업체들이 상식과 발상과는 180도 다른 어프로치를 하여 개발된 차가 바로 홍광 미니 EV입니다. 이 차의 성공 비결은 28,800위안 약 540만 원의 저가격과 그리고 중국의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를 어떻게 하여 500만 원대의 전기차로 만들었는지, 과연 이익을 내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시작합니다. 지난번 저희 영상에서 이 차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차는 전장과 전폭을 아주 미니멀 사이즈로 하면서도 실내 공간을 최대로 하는 전고로 톨보이 박시영 스타일로 디자인했습니다. 전장은 2917mm, 전폭은 1493mm, 전고는 1621mm이고 휠베이스는 1940mm로 초소형 경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A00 세그먼트에 속하는 가장 작은 차급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경차에 속하는 기아의 레이보다 훨씬 작지만 토요타가 작년 말 발표했던 전기차 C 플러스 포드보다는 한 단계 큰 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8월 런칭 이후 20년에는 11만 9,255대, 올해 1일 11월까지는 37만 742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의 판매를 크게 앞서며 중국 내 전기차 판매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반짝 성공했다가 바로 감소하는 모델들도 많지만 홍광 미니 EV는 아직도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요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다른 업체나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판매 가격을 설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 때문에 싸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 가격을 싸게 설정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명확한 상품 컨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차별화된 설계 개발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차 때문에 가장 놀란 곳은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의 경차 기술은 실은 미쓰비시, 스바루가 전해준 기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청출어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일본 능률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이 차는 전시되었고 나고야 대학에서 진행된 분해 행사에는 모터 제조회사, 전장품 회사, 변속기 회사 등 자동차 관련 기업, 전자부품 관련 기업의 사원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일본 부품업체들은 늘 자동차 업체로부터 코스트다운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뭔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모습입니다. 이 차는 기획하는 첫 단계인 상품 컨셉부터 매우 명쾌했습니다. 그 컨셉 내용은 가장 싼 4인승 전기차를 개발한다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저가격으로 보조금에 의지 않고도 팔 수 있는 차가 되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홍광 미니 EV를 개발하기 이전에 이 업체는 이미 2인승 바오즌 E100, E200이라는 저가격 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인승이라는 한계로 판매가 부진하여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으로 이 차는 4인승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주 고객 타겟을 여성으로 설정한 부분입니다. 여성 고객 중에는 운전에 서툰 사람이 적지 않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성들이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전장과 전폭, 공간성을 고려한 전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을 무서워하는 여성 고객들이 있다는 점에서 최고 속도를 낮춰도 좋다는 방향으로 100km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차의 용도를 출근과 쇼핑용으로 한정하여 지방도시 내 농촌에서 사용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가솔린 차량에 비해 전기차가 클린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사용의 편의성을 강조한 초소형 전기차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컨셉으로 개발된 이 차량의 구매 고객은
1990년 이후 출생자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비율은 6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의 상품 전략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카롱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최근 출시하여 여성 고객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국 자동차 시장 이슈는 젊은 층이 되고 있습니다. 모터라이제이션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일이 중국에서도 재현되었습니다. 30대, 40대 이상을 중심으로 A색의 차를 구입한 후 대체할 때는 중소형 세그멘트나 SUV 큰 차로 바꿔 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대나 30대 전후의 젊은 층들은 대형차가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이런 경향이 강하고 그들은 구입하기 쉬운 가격대의 차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배에는 경제력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대도시에는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층이 많습니다. 실제로 홍광미니 EV는 이처럼 상해를 비롯하여 북경, 심천, 광주로 구성되는 1급 도시에서의 판매는 3% 미만이고 3급 이하 도시에서 63% 이상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들은 드레스업 파츠를 가지고 개조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미니 EV의 컨버티블 컨셉은 이러한 층을 겨냥한 상품 기획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계 개발 단계에서 싸게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발상이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성하는 요소를 단순하게 타협해서 코스트를 저감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부분은 아예 제거하여 필요 최소한의 요소에 주력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상품 컨셉에서 최고 속도는 100km 이하로 정해졌고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초기 차량에는 운전석 에어백 사용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오는 라디오 만드는 심플한 구조로 하고 스피커도 한 개만 설정했습니다. 대신 USB 단자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내 음악 등을 재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동키는 가솔린 차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키를 꼽아 돌리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철저하게 코스트 삭감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의 전기차에서 상식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의 EX는 테슬라의 방식이나 폭스바겐 방식이 다르지만 대개 모터, 감속기, 인버터의 일체 구조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에는 베이스 차량의 FR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여 리액슬 디퍼런셜 박스에 모터를 직접 부착하였습니다. 모터 등 탑재 기구의 냉각에도 경쟁사들은 대부분 순행식으로 개발하는데 이 차량은 공냉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버터 내에 내장되어 있는 파워 반도체의 수명은 이 열 영향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인버터의 수명을 글로벌 업체들은 대개 장시간 보증하고 있는데 홍광미니 EV의 수명은 8년간 12만 킬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전기차의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회생 브레이크는 감속 시에 차량 바퀴의 회전력을 전력으로 변환하여 차량에 탑재해 있는 배터리에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차량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주행 가능한 거리는 배터리 용량이 13.9kWh의 최상위 그레이드에서도 170km로 짧습니다. 상품 컨셉에서 정한 대로 집에서 충전하여 출퇴근이나 쇼핑 용도라면 충분한 거리가 됩니다. 그 대신 회생 제동을 생략하면 관련되는 전장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류 전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의 경우 크게 코스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상식인 급속 충전 시스템도 없습니다. 배터리는 당연히 CATL이 생산하는 라미네이트형 셀로 구성된 LFP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삼원계 배터리보다 코스트가 20% 싼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이들에게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부품들을 신규로 개발하기보다는 시중에 개발되어 있는 사양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여 개발비와 부품 코스트를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차체 프레임이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파이프 프레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파이프 프레임을 이용하여도 강성 및 차체 경량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모터는 중국 로컬 업체인 방정전기 제품을 활용했습니다. 모터의 토크를 조정하는 감속기 베어링은 전용 설계를 하지 않고 성능을 만족하는 중국제 카탈로그 부품을 그대로 전용하여 개발했습니다. 에어컨과 글라스 등도 전부 중국 로컬 업체인 송지와 보교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버터 충전기 등 전장품에는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 등의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구성이 높은 차량이 아니고 가전용 반도체를 전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장품은 당연 고장나기 쉽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설계를 했지만 나름 대책도 수립했습니다. 모듈별로 교환하기 쉽게 설계를 하여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차량은 고장나기도 쉽지만 고치기도 쉽다는 집중과 선택의 설계사상으로 가격 파괴를 실현한 전기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고야 대학에서 추진한 분해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검증되어 48만 회의 차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를 판매해 돈을 벌고 있을까요? 보조금 지원 없이도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대당 이익은 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도 회사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벌까요? 간단합니다. 테슬라처럼 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와 수입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 비율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신에너지 차량을 제조 또는 판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년 신에너지차의 판매 의무화 비율은 12%였고 매년 2%씩 강화됩니다. 이 규제를 대응하지 못하면 타 업체로부터 크레딧을 구입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흥광미니 EV로 이 회사는 45만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크레딧이 부족한 업체에게 팔고 있습니다. 20년도 크레딧 1포인트당 거래 가격은 3,500위안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5만 크레딧 곱하기 3,500위안 하면 약 2,900억 원이 되는데 이 이익은 재료비나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도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하고 들어갔다고 하니 이들이 과감하고 공격적인 기획 능력은 한마디로 놀랍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만 잠재적인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전성, 특히 충돌 안전성 부족으로 기혼자나 애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차의 구입을 기피하고 있고 부품의 내구성도 다른 차들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 차량의 개발, 판매에 관련한 성공 스토리는 컨설팅 회사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데서도 심층적인 연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상품 기획 마케팅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발상을 바꾸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